며느리를 그만두는 날, 각기야 미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코입니다. 요즘에 사후 이혼이라는 이슈가 일본에서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노인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저출산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됐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남편과 사별한 중년의 여자가 며느리가 아닌 자신으로 살기 위해, 나로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한 게 있고요. 그 한 인물 간의 긴장감이 잘 나타나 있는 소설책이어서 오늘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싶고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펼치게 됐네요. 책 읽기란 정말 매일매일 밥 먹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밥을 먹고 체력과 에너지를 키워내듯이 우리의 정신도 끊임없이 정신 수양과 함께 또 다른 나를 찾아내기 위함과도 같은 것이 바로 독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요즘 일본에서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와 함께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른 소재가 있는데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황혼이혼이다, 또 조론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아주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작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각기야 미유인데요. 1959년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나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니다 2005년 단편소설 토네이도 걸로 소설 출이 신인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토네이도 걸도 한번 제가 읽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옮긴이는 일본말을 우리나라 글로 옮긴 분은 고성미 씨고요. 사진작가이면서도 포토라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결혼이나 고령화 또는 주택 노후화 등에 대한 사회 문제를 소재로 잘 다루는 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사후 이혼이라는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 이혼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해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그 친족과 인연을 끊고 싶거나 배우자와 같은 묘에 안치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주인공 가요코는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호텔에서 쓰러져 사망했다는 전화 한 통을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어느새 결혼도 15년째를 맞은 40대의 중년이 된 그녀. 책에서는 나라는 1인称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요. 끝날 때까지 주인공 그 가요코의 시선에서 처리되고 있네요. 나의 가요코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의 원활하지 않았던 부부관계부터 크고 작은 이벤트에서도 꽃 한 송이 받아보지 못했던 지난 결혼 기간 동안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큰 계기를 맞습니다. 시부모님이 고향을 터전으로 두신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가요코인데요. 남편과 신혼생활도 함께 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닷가세 집안의 며느리로 가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풍토기 잡지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생전에 용돈을 최소한도로 주었고 결혼 기념일이며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의뢰이, 외박 또는 출장이 잦았던 터라 여자가 있는가, 여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이 들만 했는데요. 그녀는 일부러 남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눈 맞고 귀 맞고 생활했었던 것인데요. 평범한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의 죽음보다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양을 한다며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이닥치는 게 시였어요. 품이 있고 경우 발랐던 그 평소의 시어머니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가엾고 일상으로 수시로 때때로 파고들면서 완전히 가엾고도 일상이 파괴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요코의 사생활을 통제하려고 했으며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온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시댁 시선에 감시를 받는 느낌? 정말 끔찍한데요. 남편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는 며느리로 살아야 한다는데 숨이 막힌 가요코는 결국 고민 끝에 남편의 가족들과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아이도 없고
신혼생활 넘기고 나서 남편과 좀 단조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실증 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남편이 딱 사망을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정리할 것 같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저희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그 나름의 보수적인 풍속과 가문 중시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숨이 막혔던 가요코는 결국 고민 끝에 남편의 가족들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실행을 하죠. 이로써 주인공이자 다카세 집안의 며느리였던 가요코는 관공서에 친척 관계 종료 신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사후 이혼을 하고 성씨도 결혼 전의 성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가요코의 홀로서기는 책을 읽으면서 결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인생의 행복을 찾아 나서며 시월드 졸업을 선언하는 모습이 나중에 보면서 좀 약간 카타르시스를 좀 묘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고 제가 좀 여운을 느꼈던 부분은 이 사후 이혼에 대해서인데요.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인물들 그리고 삶의 고민들 멀리도 있지 않아요. 일상 속에 파묻히는 고민들을 날카롭게 작가 필력으로 투영해낸 모습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속의 그 가요코 주인공은요. 여리고 평범한 일본 여성인데요. 파트타임을 뛰는 여성인데 지금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처지에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로서도 사후 이혼에 대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내 남편 또 내 남친 이렇게 좀 애정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유언 하나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속적인 조치라든지 절차라든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후 이혼은 아직까지는 좀 독특한 소재이긴 하지만 결코 넘길 수 없는 사회 이슈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불어닥칠 문제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 침투해 있는 사회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웃나라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곧 불어닥칠 그런 것에 빠져들어서 정신없이 읽었던 것 같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책입니다. 이혼한 여자의 삶은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순탄치 못한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또 그런 그 마을의 가풍이라든지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주인공 역시 일본 전통사회의 관념에 많이 좀 틀어박힌 여성인데도 이렇게 갑자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꼬임이 시작되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용기를 내는 부분, 그 부분에서 좀 박수를 치고 싶었고요. 낯선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분양을 한다. 또 여기 보면은 주인공한테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 혼자 이렇게 남게 된 여자라는 이유로 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많이 문드러진 기생호라비 같은 남자들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의 모습에 약간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 다시 어쩌지 헤어나오는 모습에서 또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본 사회 이 종속되어서 일본 소설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조금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회 이슈이자 문제인 사후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실되고 진솔하게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아직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책들 포함해서 다양한 읽을거리를 내용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